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수상한 폐렴 급속 확산, 코로나 때 임시 병동까지 재등장, 중국은 무엇을 속이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폐렴 확산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죠. 지금 6개월 주기설을 가지고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작년 12월 4일 리오프닝을 했죠. 리오프닝을 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었었고 또 올해 5월달, 6월달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상한 바이러스가 특히 폐렴 증상으로 된 수상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데 이게 코로나19의 재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수상한 폐렴의 재확산을 통해서 코로나 때 임시병동이 있었는데 이 임시병동이 다시 베이징에서 재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코로나19의 이전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발현됐을 때 그때 불렸던 이야기가 바로 우한에서 일어난 폐렴 증상이라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코로나19 그 이야기가 결국 폐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코로나19의 재판이 아니냐, 그리고 재등장이 아니냐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 사용되었던 임시병동까지 재등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만 이 폐렴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당부할 정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임시병동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자 코로나 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걱정에 몸소리를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수상한 폐렴 확산, 코로나 때 임시병동까지 재등장, 중국은 무엇을 속이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각지에서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폐렴을 동반한 호흡기 감염증이 대유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폐렴이라는 사실이죠. 이 폐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폐렴에 동반되었던 것이 코로나19였기 때문이죠. 언론에서는 지금 정확한 상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특별할 게 없다, 이전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반응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4년 전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코로나19, 당시 우한 폐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우한 폐렴보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죽음의 감옥으로 불렸던 임시병동이 재등장한 것이 지금 중국인들 자체를 더 긴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고, 이들이 여기서 죽었어도 지금 실질적인 사망자 수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폐렴의 창궐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주의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8월부터 중국 각지에서 초등학생과 유아를 중심으로 집단 호흡기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주요 언론은 이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보건당국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기만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 균 감염에 의해서 폐가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하고 오래 계속되는 기침 그리고 38도씨 이상의 발열이 주된 증상으로 알려지고 있죠. 주로 영유아에게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든지 어떤 다른 폐렴이든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퍼졌으면 의료 붕괴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에 들어서자 베이징, 텐진, 다롄, 상하이, 황조 등 주요 도시의 병의원들이 넘쳐나는 호흡기 질환 환자들로 몸살이 겪고 있습니다. 폐렴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폐렴이기 때문에 폐를 관리를 하는 것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전부 다 특별 병동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각 그 대형 병원에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는 질환 환자가 몸살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24시간 대기 등 사실상 의료 붕괴가 눈앞에 다가온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학교 학생의 절반이 감염됐고 교사도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했던 플라즈 마이크로 이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린이뿐 아니라 의료진, 성인에게도 감염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그 폐렴이 아니라는 그런 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임시 수액실 가동도 하는 지금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베이징대 제1병원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는 지난 22일부터 팡창 의원을 이용한 임시 수액실을 가동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팡창 의원이라는 것이죠. 팡창 의원이라는 것은 네모난 격실을 의미하는데 팡창 의원은 미군의 야전 컨테이너 병원을 모방한 조립식 이동 병상, 다시 말하면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지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팡창 의원의 제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2019년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 수용시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용했던 것이 지금 다시 재등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팡창 의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알아보면 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의원이 아닌, 즉 의료가 주요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설과도 거리가 멉니다. 2019년 당시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감금시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당시에 많은 의원들과 간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2019년 당시 팡창무원은 문을 밖에서도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격리를 시켰다라는 사실이죠. 제로 코로나 시기에는 간이검사 양성 환자들은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팡창무원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액의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팡창 의원에서 들어가는데 비용은 전혀 청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결국 이번 시설이 의료 서비스 제공이 아닌 점에 방증을 찍는다라는 거죠. 또한 이 팡창 의원은 시신 임시 보관소로도 사용이 됐는데 기후가 추운 중국 북부지방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시신 임시보관소로도 사용했습니다. 당시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할 가능성이 적었고 또한 이 팡창 의원이 밖에서도 문을 잠글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여기서 임시보관소로도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기 전에 임시로 방치되는 곳으로 팡창 의원이 이용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팡창 의원에 대한 안 좋은 괴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등장 초기부터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라는 불길한 소문에 휩싸였고 많은 이들이 격리기간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망 통계도 잡히지 않는다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팡창 의원의
격리됐다가 사망한 이들은 이것에 대한 통계는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살아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것이 코로나19 때 상황이다. 특히 우한 폐렴 때 상황은 더욱더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통계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도 중국의 어떤 불법 아닌 불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 폐렴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코로나19의 변종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주요 증상은 기침, 발열, 인후통, 구토 등으로 코로나19 증상 때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죠. 현지에서는 코로나19의 변종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변종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또는 A형 독감이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물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A형 독감과 비슷한 측면은 있습니다. 비슷한 측면은 있지만 이것을 깡그리 대놓고 무시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WHO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더욱더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도 바로 중국 당국입니다. 그러면 왜 WHO의 요구를 묵살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한다라는 거죠. 중국 의사들 가운데서도 일부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부에서 소리가 중국 내부 기사나 아니면 다른 데로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의 언론기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NTD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베이징의 한 병원 소아과 의사는 이렇게 말하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아닌 것 같다. 나도 감염됐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다 써봤어도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의사가 이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약을 아무리 써봐도 효과가 없더라. 결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션리는 미국 육군연구소 바이러스학 연구원 출신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의 변종일 가능성이 높다. 마이코플라즈마가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상당수는 상기도 감염을 속해서 기침만 하거나 미열을 동반하며 감기와 비슷해서 심각한 경우는 없는데 이번은 심각한 경우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국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면역체계 손상. 코로나19를 걸렸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때 많은 면역체계가 손상이 되었다. 특히 폐에 대해서 무리가 많이 갔기 때문에 폐렴이잖아요. 우한 폐렴으로 불리고 폐에는 당연히 대단히 치명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면역체계가 손상을 일으켰고 이러한 감염병에 너무 노출되기 쉬운 게 현재 중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이 좋지 않는 중국산 물백신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중국 내에는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지금 이 폐렴이 중국 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있었고 올해 5월, 6월에도 재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부터 다시 재유행을 한다고 말하기에는 자기 자신들의 실력이 쪽팔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시하고 WHO도 무시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